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항일혁명가이자 노동운동가이자 사회운동가이신 이재우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식 총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전에 진행을 맡은 저는 세계노동운동사연구회라고 하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동양 김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또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이재우 선생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전면에 올리고, 그리고 또한 그 산과 사상을 이어받자라는 그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이래 안타깝게도 지난해 이재우 선생님 기념사업회 준비 출범식 하시는 날 돌아가시고, 오늘 딱 6개월 만에 묘비 제막식을 오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정식으로 우리 항일혁명가 노동운동가 이재우 선생님의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행사를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노동운동사 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상영된 동영상은요, 국영방송 KBS에서 이재우 선생님에 대한 기록을 역사전환 그날이라고 하는 그 참 메인 시간대에 이렇게 방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압축적으로 또 편집한 우리 마로니에 방송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로 시간 내지는 않더라도 우리 마로니에 방송을 또 함께 또 지금 이 자리에 또 촬영도 해주시고 계셔서 우리 감사하다는 박수를 한번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뒷부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1930년대 서울의 혁명운동 이재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터운 책이고요. 이 이재우 선생님의 일대기와 삶과 내용을 정말 꼼꼼히 기록해서 정말 좋은 역사책으로 만드신 우리 김경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자료 3페이지부터 내용을 좀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역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19에 걸리셨다가 지금 후유증이 좀 조금 심각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써서 보내주셨고요. 다만 이제 이 글에 대한 설명이나 짧은 강의를 하시기에는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이 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김경일 선생님께서 이 강의록을 보내니 어떤 분이라도 이걸 짧게라도 한번 우리 참석하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려 주신 게 좋겠다 해서 오늘 김경일 선생님의 이재우 선생님의 삶과 사상, 이재우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에 즈음한 짧은 이 강의록을 정리해서 김태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서울지부의 수석부 지부장님이십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가 또 다시 이걸 정리해서 선생님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을 동지 힘차게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보내주신 원고를 읽겠습니다. 이재우 선생의 삶과 사상, 이재우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의 근대에서 1920년, 30년대는 반세기 정도를 사이에 둔 1980년, 90년대와 비슷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전반기에 국내에서는 1929년의 원산 총파업이나 1930년에 평양 고무공장 총파업에서 보듯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반대하고 식민지 민중의 해방을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고조되어 갔으며, 곧이어 이는 진보적 지식인과 사회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비합법의 농민운동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 진보운동의 역사에서 이재유 선생은 이 시기, 특히 1930년대 민족혁명의 흐름을 주도한 대표 인물입니다. 식민지 상태에서 조선의 독립과 민중해방 물결이 한가운데에서 그것을 주도함으로써 선생은 이 시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재유 선생에게 바쳐진 수많은 헌사 중에서 당대 최고의 혁명가
혹은 30년대 좌익운동의 신화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거듭되는 체포와 고문, 감옥생활, 탈주, 지하활동으로 점철된 선생의 삶은 남미의 혁명가로 널리 알려진 체게바라 못지않은 극적이고 혁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특정 인물을 기억하고 호명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개항 이래 서구 문물의 수입과 적용을 통해 근대화를 추구해 오면서 우리 자신의 전통과 역사의 자산을 일구고 그로부터 배우는 데에는 아무래도 소홀히 온 탓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유 선생을 역사에서 호명하여 불러내는 것은 단순히 선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선생에 대한 호명과 추모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된 사회를 위하여 불꽃처럼 살았으나 해방 이후 분단 80년을 눈앞에 둔 역사에서 망각의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집단 기억 상실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선생의 생애의 궤적과 경험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끊임없이 되살려내고 실천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기념과 추모를 넘어서 그의 유산과 정신을 현재화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재유 선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거칠게 정리해보면 다음에 3가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민족 문제와 계급주의. 전반적으로 보아 1920년대의 사회운동은 민족 문제보다 계급의 관점을 우위에 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편향은 특히 1920년대 후반 이후 민족 개량주의가 급속하게 타락한 것을 배경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민족주의는 민족 개량주의, 나가서 때로는 친일 매판과 동일 차원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일정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 세계 혁명운동은 혁명 역량의 결집에 부정의 역할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좌편향의 커다란 흐름 안에 있었습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이러한 상황은 일제히 교묘한 분할 통치 정책과 억압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습니다. 1930년 이후 치안유지법의 개정이나 경찰 테러의 강화에서 보듯이 노동대중의 생존 요구조차도 탄압한다면 이들이 일정한 희생과 전투력을 가지고 반공산주의자로 되고 또 일정한 비합법의 활동 방법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는 모든 중간계급의 운동을 몰락시킴에 따라 조선 내 정치 정세를 변화시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양대 계급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적인 민족주의자로 출발한 이관술이 민족주의자들의 냉담, 비겁한 것과 일제와의 타협 등을 보고 오직 공산주의만이 계급의 이익뿐만 아니라 민족 해방에서 유일한 지침이요 정당한 노선이란 결론을 얻어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다가 수레한 사실은 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 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현실의 기저에는 바로 일제의 민족차별에 반대하는 민족사상이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유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20년 중반 서울로 올라와 민족차별을 경험하며 싹튼 선생의 민족의식은 이후 반제운동과 사회노동운동에 헌신하는 사상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선생의 말을 빌자면 처음에는 단지 민족의식에서 조선은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형을 받고 나온 뒤에 공산주의자로 된 후 조선 독립과 공산제도의 실현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선 적화의 수단으로서 조선 독립을 희망한 것이 아니라 우선 조선 독립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활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재유 선생은 이 시기 주류 공산주의자들과 달리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 정책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이에 항거함으로써 민족혁명에 대한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 특유의 4천년 역사와 문화 혈통을 약탈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의 언어, 풍속, 관습, 교육 역사까지도 위조, 약탈, 동화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선생은 학교 교육에서 조선어의 상용과 조선 역사 시간을 늘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후로 검거된 이후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선생은 조선어 사용 금지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다가 1944년 일제 감옥에서 옥사하였습니다. 진보운동 역사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추격, 고문 학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해서 민족혁명을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데 왜 조선의 독립이 필요한가를 묻는 일본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이 내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함은 일본에서 독립하지 않은 이상은 언제까지나 조선은 공산주의 국가로 될 수 없고 또 설령 공산주의 국가로 된다고 하여도 일본적 공산주의 국가로 되기 때문이라고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다른 사회운동자들과는 달리 현실 민족주의에 무능한 한계에 촉발되어 그것을 민족 개량주의로 매도하면서 계급주의에만 매몰되지 않고 민족혁명의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선생은 당대의 어느 운동가들보다도 민족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시기 사회운동자들의 대부분이 계급 문제를 중시하고 민족 문제를 등한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민족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대 최고의 혁명가라는 명성에 걸맞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운동의 토착화와 국제주의. 이처럼 이재유 선생의 운동을 민족혁명의 시각에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국내에 기반을 둔 이른바 국내파 운동만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이른바 국제선과의 연계를 지닌 운동에서 나타난 일정한 편향과 한계에 대한 비판에서 이재유 선생이 이들에 대해 일정한 거부감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코민테른 코스의 기치 아래를 내걸고 국제선의 권위를 빌어 군림하려는 영웅주의와 권위주의를 선생은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당 재건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국제 노선에 대한 무비판과 맹목의 추종, 교조화되고 경직된 이론에 대한 고수, 주체적으로 운동 방침을 세우지 못하고 외부의 권력에 의존하는 안이한 현실인식, 대중 기반 없이 소수의 운동자로 조직을 결성해서 일과의 혁명을 달성하려는 관념과 급진의 태도 등을 선생은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운동 방침을 신뢰했고 이것이 선생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국제 노선이었습니다. 국제선의 권위를 내세운 운동자를 선생이 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국제주의와 국제연대에 대한 선생의 감수성은 일찍이 1920년대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계기를 얻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선생은 일본에서 교육받았으며 제1본 조선노동총동맹, 제 동경 조선청년총동맹, 신간의 동경지회 등의 사상단체와 노동단체 등에서의 합법운동과 아울러 조선공산당 일본총국과 고려공산청년회 일본총국 등에서 비합법 운동을 하면서 도쿄 경시청을 비롯한 경찰서에 무려 70여 차례나 검속될 정도로 맹렬한 활동을 했습니다. 1930년 제4차 공산당 사건의 관계자로 조선에서 호송되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선생은 1932년 말에 추록한 이후 이듬해인 1933년에는 서울에서 경석제국대학의 미야케 시카노스케 교수와 제휴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코민테른에서 발표한 일본 공산당의 1932년 태제를 원용한다거나 1930년대 후반 조직기관지로 일본, 독일 공산당 기관지와 명칭이 같은 적기를 발행한 사실 등에서 보듯이 1936년 말 일제에 의해 체포된 이후 옥중에서 죽을 때까지 선생은 국제 노선에 대한 감각과 지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재유 선생은 운동의 토착화와 국제주의를 균형 있게 추구한 운동자였습니다. 선생은 국제기관과 연락이 있다고 해서 대중 앞에 군림하여 대중을 획득하려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과 이와 정반대로 대중을 많이 획득했다고 해서 국제연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을 건설하려는 각각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전자에 대해서는 혁명투쟁을 통한 오류의 청산을, 후자에 대해서는 국제노선의 개통지도를 통한 투쟁의 전개를 권유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국제선의 권위를 부정한 국내파로 매도당하기도 했고 국제기관에서 파견된 운동자들은 종종 선생의 운동을 파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고자 했습니다. 국내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에 이러한 대립관계가 조성되어
운동의 토착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사회운동에서 커다란 손실이자 불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중의 자율성과 주체성. 이재유 선생이 사회노동운동의 토착화를 지향한 사상의 기저에는 대중의 자율성과 주체성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현실에서 보면 이는 이른바 전의와 대중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미약한 사회운동의 전통을 배경으로 다수 대중이 외부의 권위에 의존한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회노동운동가들 역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노동에 대한 일정한 편견과 아울러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거리감 또한 점차 극복되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노동자 출신이 소수이고 지식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한 이 시기의 사회노동운동가나 사상가조차도 노동운동에 대한 대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의 일정한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1930년대 전반에 무수한 당 재건 운동의 사례들은 대중의 기초도 없이 전국 조직을 가지고 당을 먼저 결성한 다음 노동자들을 단순히 획득하는 대상으로만 여긴 운동자들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노동대중 앞에 군림하면서 이를 지도하려는 노동운동자들의 일방통행식 자세는 1933년 9월 동대문 밖의 서울 고무에서 발생한 노동자 파업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 파업은 대중파업에서 전의의 역할과 임무, 즉 노동대중에 대한 전의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당시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이는 대표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국제선을 통칭하는 프로핀테른에 속한 전통 운동선의 노동운동가들은 이 파업에 자신들이 파견된 이유를 노동자에 대한 지도에서 찾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이재유 선생의 조직에 속한 운동자들은 지도가 아닌 응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열띤 토론 끝에 협의한 결과 응원이라는 이재유 그룹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노동운동가들이 파업에 대하여 응원의 차원에서 개입한다면 파업에서 노동자의 적극성과 주도권이 부각되는 것이고 이는 노동대중의 자율성과 주체성의 배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노동운동가가 파업을 지도하게 되면 노동대중은 단순히 그 지도를 따르는 수동의 동원 대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재유 선생은 이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32년 말에 추록하면서 운동을 시작할 무렵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직접 노동자가 되어 공장으로 들어가서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전의로서 노동운동가는 자신이 직접 노동자로 되어 노동대중 속에 파고 들어가 대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의와 대중이 쉽게 분리되어 온 지금까지의 폐단을 극복하고 대중 기반의 당을 결성할 수 있다고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대중이 없는 당은 죽은 당이므로 각자의 운동자는 공장과 작업장에 들어가 자유롭게 노동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선생의 일관된 운동 방침이었습니다. 선생이 독자로 고안해낸 트로이카 조직 방식은 이 대목에서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각자의 운동자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접촉하여 상당한 그룹이 결성될 때 비로소 조직을 한다는 이 이론은 당시 지배하던 이른바 오르그에 의한 중앙 집중의 하향식 조직 방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레닌의 이른바 민주 집중제가 이후 민주 요소는 무시된 채 집중 요소만 관철된 상태에서 스탈린 체제로 이행해간 역사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재유 선생의 트로이카 이론은 일방의 지도, 피지도 관계를 부정하고 지도함과 동시에 자신도 지도되는 민주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노동운동의 지도력을 인정했으며 노동대중의 지도력을 인정했으며 그들이 지닌 민중적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통일한다 해서 혁명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선생은 노동대중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다른 누구보다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대중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민중에 대한 선생의 깊은 애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선생이 추구한 노동운동의 기저에는 노동자, 농민과 도시빈민, 창녀에 이르기까지 하층 민중에 대한 지향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하층 민중의 대다수는 조선인이라는 점에서 이재유 선생은 민족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민중적이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일본에 있을 때 조선
여성을 마굴에서 구조한 경험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선생은 부모를 살릴 작정으로 몇 년이고 자기 몸을 팔아야 하는 어린 여성들의 고통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로 어린 여성들이 고기를 베어내서 파는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면서 선생은 이러한 공공연한 인신매매는 경찰에서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매매하는데 얼마씩의 세금을 빼앗고 있다고 통렬히 비난하였습니다. 선생은 군시제사나 종연방적, 편창제사 등의 대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인신매매의 야만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도 10여 원에 팔려온 이들은 6년, 10년의 계약으로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선생은 감옥보다도 못한 위생 상태에 놓인 여성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감독, 구타, 고문, 징벌 등의 깊은 공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선생이 알고 지내던 5년 이상의 여성 노동자 8명 중에서 지금은 단지 2명밖에 남아있지 않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죽었다고 하면서 내가 일찍이 죽어야 할 사람만을 알았는가 하고 개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재유 선생은 양주군에서 농민의 생활 상태를 직접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삶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자신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농민의 비참한 생활 상태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수익도 없이 부채 등에 눌려 생산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는 농민의 현명함에서 선생은 민중으로서의 생명력과 하층 계급의 고유한 활력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이재유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이러한 유산들은 일종의 역사 자산으로서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지만 선생 개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미덕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재유 선생은 대범하면서도 다정다감하고 낙천적이면서도 의지가 굳은 성격이었습니다. 선생이 남긴 몇몇 글들을 살펴보면 선생은 모든 사물을 근본의 차원에서 생각한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생과 함께 활동한 운동자들이나 그의 적에 해당하는 일제 경찰은 한결같이 공동으로 이를 지적합니다. 예컨대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선생의 체포 사실이 보도 통제에서 해금되자마자 발행한 호해에서 선이 굵은 성격과 동지 획득에서 이론 외골수로만 치닫지 않고 쉽게 일반화한 이론과 아울러 매력 많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실천에 교묘함에서 다른 어떤 지도자도 그의 발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인 1946년 4월 발간한 신천지에서는 그는 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굳은 실천력과 많은 가마력을 가진 지도자였으며 그가 한 번 움직임에 수많은 청년이 그와 생사를 같이 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의 신변이 위험하게 되매 죽음으로써 그를 지키는 청년이 많음을 생각할 때 그가 어떤 혁명적인 지도자로서 청년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두터웠는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일사변 이후 최대의 혁명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유 선생이 활동한 범위와 성격이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날 선생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주저하게 합니다. 이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선생의 운동이 실제보다 과장되어 전해지거나 혹은 신화화되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극단의 편향은 그의 삶과 실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했으며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태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이재유 선생에 관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선생이 혁명을 위해 살았고 혁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또 혁명을 위해 기꺼이 죽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선생은 혁명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민족적이었으며 민족적이었던 것만큼이나 민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유 선생이 노동운동을 통해서 궁극에서 무엇을 지향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이 시기 많은 사상범과 운동가들을 얽어맨 사상사건 판결문의 상투로 등장하는 조선의 절대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이었을 것입니다. 1930년대 후반 선생은 자신이 바라는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이미지에 대해 상술한 바 있습니다. 차디찬 감방 안에서 선생은 사회적 생산력이 고도화되어 높은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며 지배와 억압의 관계가 없고 국가 권력이 사회 구성원의 자유의지에 의한 정치적 위원회에 대체되고
가장 고급스런 예술적 생활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즐기며 남녀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현재 우리의 사색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진실한 일부 일처제의 엄격함이 있는 그러한 사회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서 파쇼 권력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문과 가혹한 인격적 모멸이나 학대를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노쇠한 흡혈귀 같은 자본주의, 그것도 기형적인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이 모든 사회관계에 관철되는 식민지 조선에서 마치 마르크스가 도이치 이데올로기에서 묘사한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사회를 연상하게 하는 이상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이 시기에 비롯되어 전후 냉전 시대의 각인을 받고 이후 역대 군사정권의 악의적이고 집중적인 세뇌를 거친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된 이념지형은 이재유 선생이 제시한 이상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재유 선생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회가 출범하는 오늘, 우리는 이재유 선생의 생애를 통해서 구현된 선생의 사상과 실천, 그리고 선생이 바라던 이상사회의 정신을 오늘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 기억하고 되살려내야 하는 엄중한 채무의식과 책임감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느낍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예로 들더라도 소득과 자산, 소비를 비롯하여 교육과 보건,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 일상의 미시 영역으로 침투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한 거시 차원에서 전방위로 확대되어가는 복합성을 보이는 당면 현실에서 선생이라면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 행동했을지를 사유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한 추모와 기념을 넘어서서 오늘의 현실에서 선생의 정신을 되살려서 그것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좋은 원고를 보내주신, 그리고 그 원고를 또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 김경일 선생님과, 그리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수석 부지부장 우리 김태일 동지에게 힘찬 다시 감사의 인사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이제 지금은 공연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이재유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노동운동가, 항일혁명가들의 그러한 피와 노고와 땀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이제 새롭게 또 비약하고 있는 우리 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쪽 한반도의 그 힘들 기운을 우리 이재유 선생 기념사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북돋기 위한 오늘의 출범식에 정말 또 뜻깊은 기념 공연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문진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힘차게 또 뜻깊은 공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진호입니다. 제가 2월달에 그 독립운동가의 노래 2집 결이라는 음반을 냈었는데요. 좀 더 일찍 이재유 선생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재유 선생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원고를 읽어보고 또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첫 곡은 이재유 선생이 아마 생전에 부르셨을 수도 있는 노래입니다. 인터내셔널가.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깨열한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던져라. 정의는 분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에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떤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어떠한 높으신 양한 고귀한 이념도 허공에 맨 십자가도 우릴 구원 못하네. 우리 것을 되찾는 것은 강철 같은 우리 손.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해방으로 나가자. 억세고 못 박혀 굳은 두 손 우리의 무기다. 나의 약한 노예의 근성 모두 쓸어버리자. 무너진 폐허의 땅에 평등의 꽃 피울 때 우리의 붉은색 태양은 지평선에 떠온다. 들어라 최후 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참 자유평등 그 길로 힘차게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 전진.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저번 2월 달에 냈던 독립운동가의 노래 2집에 실려 있는 곡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인데요. 이육사 시인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39회 생애 동안 17번이나 옥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문인 중에서는 가장 치열하게 항일 독립투쟁에 참여하셨던 시인이시고요. 네, 이육사 시인의 광야에서 아마 아침이슬에 나오는 광야, 그리고 노차사의 광야에서까지 이어지는 아마 흐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육사 시인의 광야 가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비달릴 때도 참아 이곳은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다시 천부의 뒤에 백만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리네. 여기 가나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전부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다시 전부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주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곡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 속에서 청산되었어야 할 세력이 이 나라에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세력들을 꼭 우리가 청산시켜야 우리 후대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가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사다라 사녀가 중리배출의 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는 온 아사다라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네, 고맙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민족해방 투쟁을 이끄셨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노동자의 주체성을 키우고 투쟁 속에서 단련하여 노동해방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선생은 해방투쟁의 승리는 엘리트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각성과 단결에 의해 쟁취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일제 민족말살 정책에 강력히 항거하여 민족해방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선생은 혁명적이었던 만큼 민족적이었고 민족적이었던 만큼 민중적이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민족의 자주 독립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한 일제강점기 한국노동운동의 신화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식을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힘찬 환호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불편하지 않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중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그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랜 기간 추억에도 이재유 선생은 그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제의 그 포각도 꺾지 못했습니다. 선생은 끝까지 전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해방을 앞둔 1년 민족해방의 투쟁을 이끈 조선의 별로 옥중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이제 이재유 선생의 실천과 정신을 배우고자 합니다.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셨던 선생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진정한 민중 세상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잠시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갖고 계신 자료에 2페이지 보시면 오늘 기념사업회 출범식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또 보고 말씀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재유 기념사업회에 최승회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80여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축사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들 중에 우리 내빈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시간상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원, 거정길, 담병호,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김세균 교수님 오셨습니다. 건낙기 사구재단 대표님 오셨습니다. 황성건 60만세운동 유족회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배성동 이관술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황광우 사단법인 인문연구원 동고송 당임이사님 외 동지들 오셨습니다. 허경도 권오설 기념사업회 오셨습니다. 유미정 장세성 기념사업회에서 오셨습니다.
손호철, 박헌영 기념사 앞에서 오셨습니다. 박홍섭 4월 혁명회에서 오셨습니다. 임현재 70 민노회 대표님 외 분들 오셨습니다. 이규재, 김영옥 범민련 남측 본부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 이사장이 오셨습니다. 홍희덕,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님들 오셨습니다. 강승규 백만노동 대표 외 동지들 오셨습니다. 송병헌 전 민주화 보상위원회님 오셨습니다. 이정희 고 김금수 선생님 사모님 와 계십니다. 이성재 노동희망발전소에서 오셨습니다. 연윤정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오셨고요.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와 정의당의 박인숙 동지 오셨습니다. 그 외에 노동포럼, 노희망 유니온, 세계노동운동사 연구회,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전태일 재단,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사단법인 평화철도, 새로하나, 우리문화 회원님들과 산별 노동조합들의 화학섬유 노동조합,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건설노조, 철도노조, 일반노조 노동자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두 반갑다고 힘차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동지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아마 이재유 선생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에 참석하신 분들은 노동자들도 있고요, 항일혁명의 우리 혁명가들의 유족들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의 정신을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기념사업회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셨고요. 또 통일운동에 오래전부터 활동해 오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와 계시고, 진보정당의 또 전직 국회의원님들, 진보정당의 간부님들도 오셨고, 또 사회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도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재유 선생의 투쟁과 삶처럼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함께 해결해서 한반도의 진정한 민중해방을 정말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몇 분의 축사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노동자, 민족민주 열사들의 투쟁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운동과 투쟁 정신을 기리는 추모연대의 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이재유 선생을 또한 우리 사회에 내놓고 우리 함께 그 정신을 기리고자 만드셨던 우리 고 동해학 김금수 선생님과 함께 70여 년간 한국 사회의 민족운동, 통일운동, 노동운동을 함께 해오셨습니다. 우리 추모연대 박준기 고문 선생님으로부터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드신 그러한 몸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늘 아침부터 와 계십니다. 힘차고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개막 전에 KBS 영상물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히 국영방송에서 그런 불순한 영상물을 보여야 되는 건지, 세월이 좋아진 건지, 민중의 힘이 커진 건지 아주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일본 끄정 합해서 한반도를 없애려고 작정을 하는데 그런 영상물이 나왔다는 것이 너무 반대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장문의 그 김경일 교수 논문을 읽어주신 학계 그 진행자의 너무 긴 문장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변한 것 같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본데 여기에 나타날 사람이 못 되는데 원체 사람의 가난했는지 저를 나오게 했는데요.
몇 자 적어 왔습니다. 이재유 선생님의 신화라든가 그거는 불온서적도 아니고 그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간행물에서 저희들이 접할 수 있었고요. 또 경성 트로이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화들이 우리에게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을 보고 기억에 남는 건 있었는데 보통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되지도 않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작년인가 세기와 더불어 하는 김일성 주석의 자서전, 그것이 한국에도 공식적으로 발행이 되어서 그 책 8권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 나오는 이재유 선생은 거짓없이 우리가 전해주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고, 김일성 주석과는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천보라고 하는 그 소위 산수 일기의 면에 속하는 보천보 그 기습이 김일성 주석 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외정 때 우리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재유어 체포된 후 그거를 알게 된 김주석이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보천보를 기습했다는 게 그 세기와 더불어 안에 장문의 글씨로 약 16페이지가량 되는 면적을 차지하면서 1, 2편으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거는 상호가 무슨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알고만 있던 건데, 그 보복을 위해서 소위 서로 연락이 없는데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보천보를 기습을 해가 큰 전과를 올렸고, 한반도의 인텔리들은 전향을 하고 친일을 하는데 새로운 후회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 보천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범식 축하하러 온 사람이 장황한 이야기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만시지탄의 소해가 목에 가시처럼 걸려 있습니다. 늦더라도 가려야 할 인물은 언제고 가려야 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일제시대 때 항일혁명가이자 노동운동가인 이재유 선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하여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밝혀졌다는 점도 알립니다. 김일성 주석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보천보 전투의 기록은 이재유의 피체와 관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함경북도 산수 보천보라는 오지의 김일성 부대의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김일성 부대의 이재유와 무슨 소통이 있은 것도 아니었고, 신문과 구문으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정체의 판단하에서 보복해야 되겠다는 김일성 주석의 생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유 기념사업회에 출범시키는 일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당시 드물게 시대 정신을 통찰한 혁명가였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방밖에 없었습니다. 해방을 위해서는 대정 속에 들어가 자체의 힘으로 일제에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재유 선생이 통찰한 시대 정신은
투쟁 노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국제주의보다는 대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적인 선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노동 현장에 들어가 노동 대중의 조직화 사업을 우선시했습니다. 당시에 경성 트로이카라 불리던 이재유, 김삼용, 이현상 거기에 덧붙여서 이관술까지 후기 공산주의의 이끈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재유는 당시 사회주의 혁명가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계급 문제만 매몰되어 민족 문제를 등한히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노동운동을 통해 반식민지 해방 투쟁을 벌였기에 민족 문제와 노동 문제를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노동운동가들도 이재유로부터 다시 배울 점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유가 일제의 비타협적으로 투쟁했듯이 우리도 권력과 자본에 맞서 더 팀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재유 선생이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결합해 항일 투쟁을 했듯이 우리도 분단된 상황에서 외세에 맞서 통일운동에 똑같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재유 선생은 한때 잊힌 인물이어서 이제 떠오르는 인물로 되고 있습니다. 이재유 선생은 삶과 투쟁 그리고 사상과 노선 등 놀랍고 의미 있는 콘텐츠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가 이재유 선생의 다양한 방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이재유 선생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왕성히 펼치기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의정원 홀이 좀 생각보다 좀 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갔다가 끝나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예, 아마 우리 한국에서 1970년대에 진짜 노동자의 벗은 또 누구였을까 하면 아마 또 그 사람이 이재유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축사는 바로 그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의 벗으로 살았던 이재유 선생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의 정말 민중해방의 길에 가장 앞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 노동자고, 그 노동자의 이름은 아마 가장 고유하고 대표적인 인물과 이름은 여러분들 다들 머리에 떠오실 겁니다. 전태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태일의 이름을, 그 무겁지만 그 이름을 걸고 한국 사회의 노동자들 그리고 정말 시민들,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분투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축사는 그 전태일의 정신을 계승코자 하는 전태일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계신 우리 이덕우 선생님의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김금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재 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회를 꾸리자, 또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자라고 역설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 마지막 뜻 유지를 좀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드디어 준비위원회에서
기념사업회로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아마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면서 잘했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생을 생각하면 일제 식민지에 대항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운 항일 혁명가, 투사, 그리고 식민 자본주의 이 모순 문제에 대해서 가열차게 투쟁하였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렇지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여러 글이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목숨을 바치면서 전생을 살았는데 따뜻하고 눈물 많은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전태일 재단, 전태일의 정신을 여러분께 알리고 전태일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꿔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태일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더불어 살자, 더불어 잘 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 선생도 마찬가지로 이재호 선생님이 돌아가신 1944년부터 26년이 흐른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스스로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근로기준 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 품에서는 엄마 배고파요 라고 했습니다. 한 40여 년의 나이 차이가 있고 또 죽음의 시기는 26년의 세월이 있지만 이재호 선생과 전태일의 정신 마음은 이재호 선생께 제사공장 대규모 공장에 여공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돈에 팔려가는 창녀촌을 팔려가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면 전태일에게는 평화시장에 13살, 14살, 16살 어린 시다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 사랑, 더불어 살자, 더불어 잘 살자라는 이재호 선생님의 뜻과 전태일 열사의 뜻, 우리 같이 힘 모으고 지혜 모아서 이 세상을 좋게 바꾸어 나가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호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태일 재단도 이재호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 열심히 거들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이재호 기념사업회와 세계 노동운동사 연구회가 전태일 재단과 합체했습니다. 이재호 기념사업회 사무실과 세계 노동운동사 연구회 사무실이요, 전태일 재단 지하에 아주 넓게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휘황찬란하게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태일 재단과 우리 연구회 기념사업회는 거의 이제는 한 몸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5월 중에요, 다음 달 중에 또 그 비용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방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방식을 언제 며칠 날 하겠습니다라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오래간만에 또 우리 전태일 재단의 동지들도 뵙고 우리 전태일 동지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축사는요. 바로 이름 멋있습니다. 경성 트로이카. 예, 바로 지도함과 동시에 자신도 지도되는 그 경성 트로이카의 활약한 지역입니다. 그 경성 트로이카의 멋진 항일투쟁, 노동운동, 파업투쟁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바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김진옥 본부장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제가 축사할 위치는 아닐 것 같고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우 선생님 기념사업회가 기념사업회 준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작년 말에 뒤늦게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적으로 들었던 느낌은 와, 좋다.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시지? 정말 잘하고 계시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경성 트로이카의 핵심, 항일 혁명가, 노동운동가, 사회운동가이신 이재우 선생님. 저는 그 이름을 들으면 전율이 생깁니다. 이재우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젊었을 때 제가 감히 살고 싶었던 오늘의 삶을 평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았던 그분 존경하고 너무 닮고 싶고, 그리고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거든요.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또 탄압을 받고 노동이 탄압을 받고 여러 위협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시대에 운동한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끔찍한 고문은 당하지 않아. 그래도 죽지는 않아. 예. 그런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만들어 준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그 선배님들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거침없이 계급 해방, 노동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해방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노총 120만까지 됐거든요. 근데 계급운동, 계급해방, 민족해방의 중심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항상 반성의 마음입니다. 각오와 결의를 다시 다지게 됩니다. 이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함께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아마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그 역사, 선배 운동가의 그 삶을 배우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주체 운동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그런 이름으로 대중추주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선생님의 삶과 사상에서 이제 대중주체 운동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 실천의 기념사업회와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지 1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경과보고 시간이고요. 요 자료집 관련해서 각 조직에서 오신 분들 혹시 필요하시면 저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준비한 봉투에 자료집이 더 필요하시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과보고 시간이고요. 거기 보십시오. 13페이지 맨 위에 이제 이재우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매시고, 그러고 이제 우리 세계노동운동사 연구회로부터 이제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철도노동자이자 세계노동운동사 연구회 이사이기도 하신 우리 김재길
기관사로부터 경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세계노동사 연구회 이사 김재길입니다. 바쁜 와중에 와주신 선생님들, 선배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경과보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2일 그전에는 민주노동당 남원연수원에 있었고요. 이재유 선생님 흉상이 8월 이때는 군산에 선생님 흉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금훈 선생님하고 준비위원장을 맡으신 최승혜 준비위원장님께서 직접 차로 모시고 흉상을 세계노동사 연구회 사무실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김경일 교수님 모셔놓고 특강 듣고 이재유 선생님과 관련된 책 경성 트로이카 내지는 나의 시대 뭐 이런 책들을 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김금훈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노동운동사를 쭉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세계노동사 연구회 9차 총회에서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를 출범하기로 했고요. 작년 8월까지 3차 발긴 대회를 하고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했습니다. 박준기 선생님, 한강호 선생님, 함세용 선배님, 조계종, 권낙기 선생님, 이종기 선생님을 포함해서 경성 트로이카에 나오는 이간솔 선생님의 외손녀인 손옥희 여사님과 이후에도 계속 같이 해주시는 경성 트로이카의 이호정 선생님의 유족이신 박준 선생님들 포함해서 힘차게 출범식을 가졌고요. 그날 이재유 기념사업회를 계속 만드시라고 애쓰셨던 김금수 선생님이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시 직전에 오늘 출범식 날인데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너무 날씨가 좋다. 사모님과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씀까지 남겨주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출범식과 장례를 같이 저희들이 작년 10월 25일부터 치렀습니다. 그리고 출범식에 거쳐서 1차 운영이, 2차 운영이, 3차 운영이를 2월 1일 2023년 2월 1일, 3월 7일, 4월 4일 진행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출범식 준비, 사무실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정관과 임원진을 포함한 출범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오늘 이재유 기념사업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사업회 관련한 아주 공식적인 또 총회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 의장을 선임해서 의장이 향후 진행되는 회의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임시 의장을 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회의 기념사업회 총회 창립 총회 회의 의사 진행을 해 주실 분으로 우리 그동안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오셨던 우리 최승혜 선생님을 임시 의장으로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에게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박수로 추인해 주시면 나와서 오늘 의사 진행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승혜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시 의장을 맡게 된 준비위원장 최승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김 교수님 묘비 제막식 다녀오시고 여기까지 오시고 선배님들 많이 고생스러우셔 보이고요. 또 저녁 일정도 많이 바쁘신 걸로 생각이 들어갖고 일사천리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진행 순서에 따라서 서기 및 감표 요원 선출이 있겠습니다. 저기 서기로는 김용철 선생님, 감표위원으로 민경민, 박미경 선생님 두 분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서기와 감표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바로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정관안 심의와 의결, 두 번째가 임원 선출, 세 번째가 사업계획 검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정관안 심의와 의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료 16쪽부터 정관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여 같고요. 주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4조 보면 기념사업회는 이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두 번째가 일제하 노동운동의 역사 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조사와 연구, 세 번째가 선생의 삶, 독립운동과 노동운동의 정신을 기념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 네 번째 이재유 선생과 관련된 학술 출판 교육 사업, 다섯 번째 그 밖의 기념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 3번에 이재유 선생님 그거 아마 과정에서 조금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유 선생의 삶 이렇게. 그 다음에 1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에서 정회원과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17조 제3장 임원 10조를 보면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 20인 이하, 그 다음에 감사 2인 이렇게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11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이사장 그 다음에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8조 고문, 기념사업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그 다음 19조 자문위원, 기념사업회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조 총회 보면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회원을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쪽 23조 총회 의결사항 보시면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임원의 선출과 해임, 두 번째가 법인의 해산 합병과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네 번째가 예산과 결산의 승인, 다섯 번째가 사업계획의 승인, 여섯 번째 기타 중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장 30조 보면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국의 구성과 인면입니다.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요한 정관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의견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호 안건 정관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에 정관 10조 보면 임원의 종류와 그 정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그다음에 감사 2분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임원 선출과 관련해서 그간 운영인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고 선배님들도 모이셔갖고 여러 가지 고민도 나누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네. 네, 우리 이원복 고문님이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예. 굉장히 첫 번 출발이라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대단히 많고 부담도 대단히 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전 과정들을 잘 좀 살펴서 앞으로 기념사업회가 그야말로 원만하고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임원들을 선출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첫 번 출발이기 때문에 좀 명망성이 있고 그리고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준비 과정을 쭉 주도해 왔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임원 전체가 한 몸이 되어서 잘 협력하고 서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까지 준비위원회 발기인에서부터 준비위원을 쭉 맡아 오신, 그리고 현재 임시의장을 맡고 계신 최승혜 지금 이 의장님을 이사장으로 모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이사장님이 한 몸이 돼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생각하신 분들을 추천하시면, 그리고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찬반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앞에 우리 기라성 어떤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아직도 활동력도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하고 우리 선배님 단위에서 많은 고민이 있으셔서 좀 후배로서는 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논의됐던 우리 이사진하고 감사 명단을 발표하고 한꺼번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로는 우리 김명환 세계노동사 연구회 이사장, 김태을 세계노동사 연구회 이사, 김재길 이사, 그다음에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손옥희 이관슬 경성트로이카 선생님의 외손녀십니다. 그다음에 인천에서 노동희망 발전소인가요? 갑자기 거기 대표를 맡고 계신 이성재 동지, 그다음에 소통과 혁신 연구소 대표 맡고 계신 정성희 동지, 이렇게 해서 8분을 이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는 우리 서울광장 대표이신 공군자 동지, 그다음에 매일노동뉴스 논술위원이신 연윤정 동지, 이렇게 해서 2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바빠갖고 내일 노동절이라고 못 오신 분들도 있고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좀 무대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얼굴을 좀 뵈드리고. 김태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재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김명환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성재입니다. 전 조금 전에 이사하라고 우리 이사장한테 통보받았는데요. 좀 죄송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세계농사 연구에 이사직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그만뒀거든요. 근데 다시 오늘 맡으라는 요청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유지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받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맡은 매일노동뉴스 연윤정입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 잘하는지 감사 잘하겠습니다. 예, 서울노동광장의 공군자입니다. 네, 저기 이견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사, 감사가 선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저기 김군수님의 유지도 잘 받들고, 그다음에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재유 선생을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안건입니다. 자료집 24쪽 보시면 사업계획 심의와 의결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4조 사업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사업이고요. 그래서 추모 사업 진행을 하고, 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기념관 건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 장기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사무실 공간은 전태일 재단 지하에 아주 아늑하고 예쁘게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전태일 재단 이사장님이야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조직 사업은 저희들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재유 선생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회원 확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 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제작, 그다음에 소책자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해서 선생님의 정신을 많이 알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소식지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재유 선생과 관련된 학술 출판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도 발간하고 강좌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이제 학술과 토론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획 사업으로는 작년에도 한번 같이 공동 사업을 했었었는데요. 일제화 독립운동 및 노동운동 현장 답사 기행을 통해서 직접 역사 현장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기념사업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단체와 연대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기념사업회 대표님들, 활동가들 오셨고요. 우리 항일 노동운동단체, 노동단체 공동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고 드린 거 이외에 좀 세부적인 부분이나 또는 예산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안건 3 사업계획의 심의와 의결도 참가하신 분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마지막 안건 심의를 다 마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노심초사하고 이 사업을 위해서 매진하셨던 김 선생님의 유지,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던 많은 선배님들의 지도와 지지, 후원 다 잊지 않고 우리 함께 널리 우리 이재유 선생의 그 정신과 실천들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기념사업회를 창립하는 창립 선언문입니다. 창립 선언문을 우리 이제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우리 최승희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같이 하면서 앞에서 읽으실 거예요. 비장합니다. 그러면 우리 참석하신 분들 모두 우리 요 현수막 있는 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석하신 분들 맨 앞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기념사업회 출범식 선언문을 낭독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노동운동의 대선배님들, 원로님들, 또 항일 독립투사님들의 유족분들을 포함한 그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기념사업회 분들, 사회운동하시는 분들, 통일운동의 원로분들, 노동운동의 베테랑들이 다 모였습니다. 정말 이 땅의 민중 해방을 위한 그 길에 오셨던 모든 분들이 모이셨어요. 이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최승희 이사장님께서 항일혁명가, 노동운동가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출범식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집 25쪽, 26쪽에 돼 있는 거고요. 창립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일제와 독립운동가들,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진정한 해방을 위해 싸우다 옥에 갇혔던 선배 열사들의 눈물과 피가 서린 소대문 형무소를 바라보며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의 출범을 선언한다. 1930년대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탄압을 하였다. 이 시기 많은 명망가들이 독립의 희망을 접고 투쟁을 멈추거나 친일의 길을 들어섰지만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바탕으로 민족의 자주 독립과 노동 해방을 위해 투쟁한 당대 최고의 혁명가 이재유가 있었다. 2023년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 파괴와 민주주의 후퇴, 사회 전반에 대한 개학과 역행, 남북관계 긴장 고조, 민생 파탄을 일삼는 반민중 정권에 의해 노동자, 민중의 처지는 점점 악화되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엄혹해지는 시기, 선배 혁명가들의 고뇌에 찬 실천 속에서 미래를 여는 열쇠를 찾고자 한다. 대중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자 하였던 이재유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 진정한 민중 세상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일하는 노동대중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투쟁 속에서 단련된 조직을 건설해야 하고 운동은 어디까지나 공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의 운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던 이재유 선생의 노동운동 정신을 우리 활동가들이, 많은 조합원들이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혁명적이었던 만큼 민족적이었고 민족적이었던 만큼 민중적이었던 선생의 실천과 투쟁을 되새기면서 민족 문제와 계급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노동자 농민은 혁명적 대중으로서 본래적으로 결코 파벌적이지 않다며 실천적 운동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구체적인 투쟁을 통하여 혁명적 노동 대중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하셨던 선생의 뜻을 새기며 우리 운동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확대되어 왔던 이념과 실천 과정에서의 차이를 넘어서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우리 사회 운동이 어려울수록 우리 운동의 뿌리를 찾고 선배 운동가의 정신을 되살리는 노력을 함께하여야 한다. 선생이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노동해방, 조국해방의 정신, 그 치열했던 투쟁 정신을 기리고 진실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3년 4월 30일 이재유 선생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참가자 1동. 감사합니다. 이재유 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구원문의 지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이재유 선생 정신 계승하여 노동해방 쟁취하자. 쟁취하자.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